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자, 이 시간에도 지난 4월 10일 제21회 총선 결과에 대해서 투표를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서울 광진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오신환 후보의 투표 결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소 선상 투표입니다. 거소 선상 투표. 고민정 후보 60표, 오신환 후보 65표. 이거는 표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외 부재자 투표입니다. 그렇게 표가 많지 않습니다만은 손을 댔습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 고민정 후보 325표를 얻었습니다. 오신환 후보 142표를 얻었습니다. 퍼센트를 계산해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는 69.5%, 오신환 후보 30.4%, 무려 차이값이 39.1%가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너무하지 않았습니까? 국외 부재자 투표는요, 국외에서 오는 거니까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값이 39%, 40% 차이가 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관외 사전투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일날, 6일날 사전투표를 했는데 관외가 되겠습니다. 고민정 후보가 7,348표를 얻었고요. 오신환 후보가 4,802표를 얻었는데 프로테지가 고민정 후보가 60.4%입니다. 그리고 오신환 후보가 39.5%입니다. 이거 사전투표수를 조작해서 업을 시켜가지고 투표를 유령 투표자 수를 올린 겁니다. 여러분 그 사전 투표할 때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그 참관인들이 일일이 셌어요. 정자 해가지고 10명이 왔다 그러면 다 숫자를 셌는데 모니터에도 10명. 그런데 여기 100명인데 모니터에 104명. 여기 실제 200명인데 모니터에서는 230명. 실제 300명인데 모니터는 360명. 자, 모니터와 실제 투표가 같아야 되는데 말이죠. 모니터에서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자, 선관위 내부에서 조작을 했느냐,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외부에서 해킹도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외부에서 해킹도 가능하다. 지금 북한에서 말이죠, 해킹이 무지무지합니다. 제가 이 국가 안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거든요.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국가 안보에 대해서, 외교 안보에 대해서 연구 좀 많이 했는데요. 해킹 어마어마합니다. 이 북한 애들이 말이죠, 다른 나라 국가의 은행까지 털어서 달러 인출하고 말이죠, 예금 인출하고. 그런데 이렇게 숫자 몇 개 조작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이게 원격 조정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원격 조정으로 인쇄까지도 가능하다는데 말이죠. 이거 이래서 부정투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좋아요. 자, 관내 투표에서, 자, 구의동, 자, 구의 1동부터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구의 1동에 관내 사전투표가 3,557표를 고민정 후보가 얻었고, 오신환 후보가 2,220표를 얻었는데 퍼센트가 고민정이 61.5입니다. 그리고 오신환이가 38.4%. 그러면 오신환 후보는 그대로 38.4%인데 왜 고민정 후보는 61.5%냐? 위령 투표자 수를 늘린 겁니다. 사전 조작해가지고 투표율을 61.5% 엄청나게 올린 겁니다. 그런데 자, 9위 1등에 4월 11일 날 본투표를 보겠습니다. 고민정 후보가 3,306표를 얻었고
오신환 후보가 3,405표로 비슷하잖아요. 예? 3,306표, 3,405표. 표 차이가요, 99표 차이밖에 안 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퍼센트는 고민정 후보가 49.2%, 오신환 후보가 50.7% 비슷하잖아요. 이게 통계학의 개수의 법칙입니다. 이게 대수의 법칙이에요. 이게. 예? 자, 9위 산동을 가보겠습니다. 관내 사전투표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가 3,622표, 오신환 후보가 2,864표, 퍼센트 따져볼까요? 고민정 후보 55.8%, 오신환 후보 44.1%. 자, 그러면 무려 10% 이상을 위령투표를 만든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전산 조작으로. 자, 그러면 9위 삼동의 본투표를 보겠습니다. 예, 고민정 후보 3,712표. 그런데 오신환 후보가 본투표에서 5,584표를 얻었습니다. 퍼센트 고민정 후보 39.9%, 오신환 후보 60.6%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9위 삼동에서는 무려 1,872표를 이겼습니다. 그러나 9위 일동에서는 99표 이겼습니다. 99표. 네, 99표 이겼어요. 자, 자양 일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양 일동의 관내 사전투표. 고민정 후보 3,717표 얻어가지고 61.7% 얻었습니다. 61.07%. 그런데 오신환 후보 2,369표, 38.9표입니다. 자, 자양 일동도 관내 사전투표를 엄청나게 조작했습니다. 무려 10% 이상, 12% 가까이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투표를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2,890표, 오신환 후보 3,204표, 퍼센트지 47.4, 그리고 오신환 후보 52.57로 역시 314표를 본투표에서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예. 이렇게 47.4, 52.57,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이게 본투표가. 자, 그러니까 사전투표수를 고민정 후보의 투표수를 올린 겁니다. 올린 거. 이게 전국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지역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정치권에서 여당 의원, 야당 의원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어요. 뭐가 두려워서 그런지 몰라요. 에? 자, 이번에는 낙선했으니까 다음에 나오면 뭐 당선시키겠다 이런 겁니까? 그러니 묵비권 행사를 합니까? 그렇죠. 공직선거법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무서운 곳이죠. 무서운 곳. 예. 이 공직선거법 말이죠. 개정시킬 때마다 제가 법제과에서도 여러 번 제가 통화하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말이죠. 여러 번 제기했습니다. 예. 한동훈도 책임을 져야 돼. 158조 4만 공직선거법 사전투표관에 도장을 찍으라고 말이죠. 당에서 얘기했지, 외신기자협회에서 얘기했지, 기자들하고 또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 관철시키겠다고 해놓고 그냥 희지부지 끝난 거 아니에요. 이것을 관철을 못 시켰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예. 이 공직선거법은요, 공정한 선거를 해야 돼요. 공정성이 제일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소중한 한 표를 우리가 행사했을 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지금 참정권이 박탈당한 겁니다. 이게 누구의 농락이냐 이 말이야.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사무총장, 사무처장 다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자 아닙니까? 에? 관리가 잘못됐는지 해킹이 돼가지고 자기들도 모르겠다는 건지 그냥 숫자 나온 대로 발표했을 뿐이다 이 말이야. 에?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까?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양 일동도 오신환 후보가 314표 앞섰습니다. 자양 이동 해보겠습니다. 자양 이동 관내 사전투표 고민정 후보 2,586표 59% 얻었습니다. 오신환 후보 1,790표
46.9% 얻었습니다. 무려 19%를 앞섰어요, 고민정이가. 이런 건 나올 수가 없어요. 본투표 보실까요? 자양이동의 당일투표 3,522표 46.6, 오신환 4,026표 53.3.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양이동에서도 오신환 후보가 504표를 이겼습니다. 자양 3동 분석하겠습니다. 사전투표 고민정 후보가 3,948표를 얻어가지고 54.6을 얻었습니다. 오신환 후보 3,286표를 얻어서 45.4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당일 투표 보실까요? 고민정 후보 3,272표, 오신환 후보 5,450표. 자, 고민정 후보 37.5% 얻었고요. 오신환 후보 62.4% 얻었습니다. 자양 3동에서는. 그래서 자양 3동에서는 오신환 후보가 2,178표로 압승했습니다. 그런데 낙선이 됐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뼈아픈 얘기입니까? 자양 4동으로 넘어갑니다. 관내 사전투표 2,799표 55.9% 얻었습니다. 오신환 후보 2,203표 얻어서 44% 얻었습니다. 그런데 당일 투표를 보니까 2,668표를 고민정이가 얻었고 오신환 후보는 3,349표를 얻어가지고 퍼센트가 고민정은 44.3%, 그리고 오신환은 55.6%를 얻었습니다. 무려 771표인가요? 771표를 더 얻었습니다. 더 얻었습니다. 네, 압승했어요. 자, 화양동 보겠습니다. 화양동 관내 사전투표 2,585표 62.8% 얻었어요. 고민정이가 사전투표에서. 그리고 오신환은 37%. 그러니 화양동에서는 말이죠, 엄청나게 조작을 한 거야. 사전투표를 엄청나게 부풀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당일 투표는 고민정이가 3,443표 52.9% 얻었고, 그리고 오신환이는 3,061표 47.06표인데 자, 어떤 결과냐? 여기서는 누가 이겼느냐? 당일 투표에서는 고민정이가 이겼습니다. 고민정이가 이겼어요. 예. 사전투표도 막 엄청나게 고민정이가 이겼습니다. 62.8%. 그리고 당일 투표도 화양동은 고민정 후보가 이겼어요. 382표 고민정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382표를 오신환이가 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신환 후보는 어디서 이겼느냐? 구의 1동에서도 이기고, 구의 3동에서도 이기고, 자양 1동에서도 이기고, 자양 2동에서도 이기고, 자양 3동에서는 압승하고, 자양 4동도 압승하고, 화양동만 오신환이가 졌습니다. 이런 투표 결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해도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투표 관계없이 제가 고민정 후보의 사전투표 불러볼게요. 퍼센트 기억하세요. 61.5, 55.8, 61.7, 59, 54.6, 55.9, 62.8, 50대 후반과 60대 초반으로 사전투표가 이렇게 높았습니다. 그런데 고민정의 당일 투표는 어떻게 되느냐? 당일 투표는 49.2, 49.2, 39.9, 47.4, 46.6, 37.5, 44.3 이런 겁니다. 이게 부정투표한 겁니다. 그런데 자, 과연 오신환 후보가 공직선거법 222조에 의해서 선거소송을 할까요? 자, 선거소송을 하게 되면 개인이 이제 그 지역의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이 피고가 되고 오신환 후보는 원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222조 규정에 의해서 선거소송을 하게 되면은 이제 30일 이내 해야 됩니다. 예. 4월 10일이니까 5월 10일까지, 5월 초까지 선거소송을 해야 되는데, 선거소송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공직선거법 선거소송은 지방법원, 고등법원이 아니라 3심인 대법원에 하는 겁니다. 그 대법원이 수소법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225조에서 그 선거 그 뭡니까? 대법원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결정을 하는 겁니다. 결정은 180일 이내,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20일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공직선거법 소송을 제기했는데 2년, 3년씩 걸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법관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렸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 당시 그 대법관들 심각합니다. 양심이 없습니다. 예? 양심이 없어요. 예? 그래서 자, 지금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 상권,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언론 하게 되면 사부가 되는 겁니다. 저도 언론에다가 사설을 쓰고 엄청난 김동수 칼럼을 하고 참 뼈아픈 밤을 새가면서 글을 쓰고 투고하고 기고하고 참 이렇게 살아가는데 예? 국민들은 사실은 살기 바빠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팬데믹 사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물가는 올라가지요. 고금리,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살기가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준금리 그렇게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예. 상반기는 안 내려갑니다. 하반기에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국가적으로도 낭비고 그러면 선거소송을 과연 할까요? 이 언론까지도 언론들은 사실 이런 내용 디테일하게 우리처럼 전문가처럼 이런 걸 다 디테일하게 조사를 못할 거예요. 그냥 모든 기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매일같이 보도자료가 쏟아 나옵니다. 그 보도자료 가지고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 겁니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추론하고 통계 검토하고 다양한 그 지식을 얻어서 그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바삐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광진 을에 말이죠. 고민정 후보와 오신환 후보 참 극과 극을 가립니다. 오신환 후보가 압승했습니다, 여러분.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고민정 후보를 당선시킨 겁니다. 이거 하늘이 알 겁니다. 하나님은 알 것입니다. 지식인들, 언론인들 침묵하면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가슴 아프고 개탄스럽고 통탄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모든 국민들이 앞장서서 나갈 때 이 나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만 아니지요. 지난 20일 때 지방선거,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다 사전투표 조작해서 부정투표한 겁니다. 이게 외부 세력의 북한의 해킹으로 이어진 건지 내부 조작에서 어떤 위협에 의해서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전산 조작을 한 친구, 전산 조작팀에 누가 이것을 명령을 내렸는지 말이죠. 상부에서 내렸는지 선거관리위원장이 내렸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국민들이 이거 파헤쳐야 됩니다. 이러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입법 칼럼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민생 법안이 어떤 법안이 나왔는지 다 섬세하게 검토해서 잘못된 거를 지적하고 말이죠. 이런 애국자가 없습니다. 특별히 공병호 박사 그 TV, 공병호 TV 있죠? 참 그분 애국자입니다. 그분이 지난 20일 때부터 4년 동안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로지 공직 부정선거를 외치신 분입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늘 경청하면서
설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설마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공직선거법 158조 3항에 의해서 사전투표관에 도장을 찍어야 된다고 했는데 한동훈이 뭐 했어요? 그거 관철시키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 것입니다.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늘 이 나라 대통령과 이종자들 정치인들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삽니다. 이 나라를 잘되게 해달라고. 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인들 여당 야당 모든 이종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통탄스럽습니다. 한탄스럽습니다. 난 여러분들 방송하면서 여러분들 뭐 댓글 달아주십시오, 좋아요 눌러주세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윤희숙 선거소송할까 하니까 댓글도 많이 달렸더라고요. 막 힘이 나더라고요. 응? 여러분 저에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를 막아야 되는데 왜 못 막느냐 이 말이에요. 왜 정치인들은 침묵하고 있는가? 왜 대통령도 침묵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그 황교안 그 국무총리했던 그 자유민주당 대표했던 그 황교안 총리가 부정투표가 있다고 하니까 저 사람 말이야 음모론자야 이렇게 몰아붙였어요. 저도 의심이 갔어요. 의심이. 그래서 제가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밤을 새가면서 이거를 다 계산기로 두드려 가면서 일일이 다 숫자를 조작한 겁니다. 다 숫자를 계산한 겁니다. 제가. 그런데 일반인들은 수의 개념에 약합니다. 그냥 발표했으니까 내가 졌구나. 승복해야지. 아닙니다. 오신환 후보도 제가 이 내용을 오신환 후보 관계자에게 야 이런 일이 있으니까 통화 좀 부탁하자. 통화는커녕 외면합니다. 묵비권 행사합니다. 이거 보시고 오신환 후보를 지지했던 후보들 강력하게 반발하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후보도 진짜 인생의 운명을 걸고 양심선을 하시고 선거소송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소송이 많은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하면 엄청난 압력이 가해질 것입니다. 한 명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법관들은 60일 이내 6개월 이내 180일 이내 신속하고 정확하고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투표도 안 합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가 어렵잖아요. 저는 김동수의 경제 부동산을 10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오로지 문재인 정부 때 27차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건 안 된다 하고 엄청난 칼럼을 써대고 방송을 했는데 제가 불이익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불이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 회원이 16만 같이 갔는데 지금은 14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요즘은 잘 안 합니다. 그냥 주택가격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하지 지금은 안 합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미래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돈 안 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 잘 나가던 경제부동산 안 하고 제가 편하게 즐기면서 놀면서 경제부동산하고 학교 강의하고 외부 강의하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내가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하고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하고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권력을 얻겠습니까? 명예를 얻겠습니까? 저 나이 70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외쳐대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